안녕하세요.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. 네. 오늘은 유사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계속 암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. 지난번 암에 대한 구분해서 유사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라고 해서 오늘은 유사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입하시는 암보험, 우리가 판매하는 암보험은 암 진단자금, 진단비, 그 다음에 암 입원 일당, 암 수술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부가적으로 응급실 내원비도 들어가 있는 상품도 있고,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, 항암 치료에 대한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가장 암보험에서 기준으로 보시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암 진단자금, 암 진단비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암 입원 일당. 요게 가장 주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는 암 진단비입니다. 그래서 몇 천만 원, 3천만 원 진단자금이냐, 2천만 원짜리냐.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왜 유사암이 요새 이렇게 중요해졌느냐. 그거는 계속 누차 말씀드렸으니까요. 오늘은 유사암이 뭔지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사암은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보면 유사암, 뭐죠? 유사암. 암과 비슷한 것, 암과 비슷한 종양, 암과 비슷한 신생물,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암인가? 암이 아닌가?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이제 유사암으로 나눠지는 게 뭐냐 하면, 우리가 외우기 쉽게 기, 갑, 경, 제. 우리 항상 얘기하죠. 기타 피부암, 갑상선암, 제자리암, 경계성 종양, 그 다음에 제자리암. 이렇게 나누는데요. 먼저 기타 피부암을 한번 볼까요? 기타 피부암은 질병 코드 C44입니다. 자,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암보험에 또는 암진단 또 모든 보험, 질병보험에 중요한 게 뭐죠? 질병 코드에 대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의사 진단에서 질병 코드가 무엇으로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진단자금이라든지 입원 일당이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요게 결정나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진단인 질병 코드. 요걸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이 질병 코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다시 먼저 기타 피부암 질병 코드 C44입니다. 근데 요거 주의하셔야 될 건 악성 흑색종 가 이제 명확히 구분되는데요. 그러니까 기타 피부암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악성 흑색종 이외의 피부암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악성 흑색종은 일반암이겠죠? 암이겠죠? 그게 C43입니다. 그러면 기타 피부암은 그 이외의 신생물 이런 거겠죠. 그 이외의 피부암 C44거든요. 자, 요 진단 코드 분류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상선암. 말 그대로 우리가 요새 많이 걸리고, 예전엔 여자분들이 많이 걸렸는데, 요새는 남자분들도 이 갑상선암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한두 분씩 계신 거 보면. 근데 갑상선암은 또 걸려도 생존율이 되게 높습니다. 그래서 치료만 잘 받으시면, 수술도 어렵지 않고요. 치료만 잘 받으시면 생존 확률도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. 그래서 이게 15년 전, 20년 전에는 일반암이었는데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유사암으로 구분을 됩니다. 그러니까 암 취급도 못 받는 거죠. 그 정도로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게 뭐죠? 그러니까 많아졌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많아졌기 때문에 암으로 지급하기는 애매하다. 그러니까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긴 암을 얘기하고요. 질병 코드로는 C73을 이제 부여하는데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이 갑상선암 워낙 많이 알려진 암이기 때문에 그건 대충 갑상선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경계성 종양. 경계성 종양은 악성 종양인 암과 양성 종양인 암도 아닌 것의 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종양이 아니고, 그러니까 종양도 아니고 악성 종양도 아닌 그 중간의 단계인 암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질병 코드가 얘는 좀 많습니다. 얘는
D37에서 D44까지고요. 뭐 D47, 예, 그 다음에 D48 이렇게 많습니다. 근데 이 종양 발생의 위치, 크기나 증상, 치료 방법, 예후 등을 이제 살펴본 후에 위험도가 암과 같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악성에 준한다고 판단해서 일반 진단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다. 경계성 종양은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사이에 있는 종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제자리암. 자, 제자리암은 옛날에 그 뭐라고 했냐면 상피내암을 제자리암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상피내암을 뭐라고 했냐? 그러면 암을 뭐 1기, 2기, 3기, 4기로 하면 암의 영기라고 하는 그 상피내암, 영기가 상피내암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자리암이 그 상피내암으로 보시면 됩니다. 암의 초기 단계, 영기,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. 질병 코드는 D00에서 D07, 그 다음에 D09, 네,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근데 D01 중 대장전막내암은 제자리암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요새는 또 구분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, 이 제자리암 보험금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암이 이제 점막층을 침투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단 코드가 중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도에 따라서 얘가 이제 상피내암, 제자리암을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, 또 얘기하지만 진단 코드 구분하셔야 되고요. 자, 우리 벌써 기타 기갑경제 이거 4개 다 했는데, 자, 마지막으로 대장전막내암이 있는데,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죠. KB손해보험에서는 대장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구분을 한다. 그래서 이게 판매가 좀 많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메리츠에서는 대장전막내암을 코드에 따라서 C 코드가 나오면 네, 일반암으로 구분하고 D 코드가 나오면 유사암으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그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.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대장전막내암은 유사암으로 구분해서 진단비가 따로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대장전막내암은 어떤 회사는 일반암, 어떤 회사는 유사암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사 진단 코드를 잘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유사암이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. 유사암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요. 지금 판매 상품 중에서도 판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사암 진단비가 얼마를 가입할 수 있느냐. 이게 요새 그 판매 포인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사암에 대해서 좀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나중에 이제 고객분들께 설명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유사암에 대한 구분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질병 코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. 자, 이 부분에 대한 그 의사 진단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유사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